명작의 현장을 가다 15번째 이야기 프렌치 코로의 윌리엄 포크너 서점.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코로입니다. 붉은 벽돌들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 엉성한 발코니를 거치고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루지애나 총독이 1718년 발을 디딘 이후 프랑스 식민지의 중심지로 발달했다가 스페인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프랑스령이 되었고 1812년 드디어 미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잔뜩 웅크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방랑자 같았습니다. 이름은 프렌치 코러지만 대부분 스페인의 건축 양식으로 파스톨텐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우아한 발코니를 장식한 앙증맞은 화분이 여행객의 눈길을 잡습니다. 센트루이스 대성당을 지나 해적 골목이라는 길을 쭉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노란색 벽과 옅은 민트색의 문이 예쁜 건물입니다. 포크너의 집이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칠 정도로 작은 사인이 붙은 곳에 윌리엄 포크너가 살았습니다. 그는 미시시피 대학의 우체국에서 일하다 음주 문제로 해고되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당시 남부의 문인들은 미국의 파리라는 뉴올리언스로 모이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도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가들에게 시는 첫사랑이듯이 그도 첫 번째 책은 시집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문단의 거두인 셔우드 앤더슨을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앤더슨은 해밍웨이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파리로 가라고 추천했는데 포크너에게는 시보다는 이야기를 엮는 데 재능이 있으니 산문을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시에 미련이 남았지만 문학 수업을 듣고 더블 딜러에 글을 실으며 문단 활동을 했습니다. 산문을 쓰기 시작해 1년 만에 나온 첫 번째 소설 병사의 보스는 앤더슨의 영향 아래 출판됐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조종사가 고향인 조지아로 돌아왔지만 민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치 낯선 나라에 온 이방인 같이 산다는 내용입니다. 포크너도 그랬을 것입니다. 시를 쓰다가 산문으로 방향을 바꾼 그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 느껴지는 것은 작가 본인이 실패한 시인이라는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일까요? 이후의 작품 안에서도 이 프렌치 코로에서 머물며 느꼈던 그의 허무와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죽어 있을 준비를 한다 라고 그가 작품에서 말했는데 프렌치 코로의 음침하고 우울하고 끈적이는 공기가 담긴 때문이 아닐까요? 서점 안은 오래된 책의 퀴퀴한 냄새와 새 책의 잉크 냄새가 묘하게 어울리며 휘감고 다닙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니는 좁은 통로만을 남긴 채 천장까지 닿게 빽빽이 꽂힌 책들을 8개의 촛불 모양의 샹들리에가 밝힙니다. 내 키의 3배가 넘는 높이까지 쌓인 책을 올려다보니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서점에는 테네시 윌리엄스를 비롯한 남부 작가들의 문학 작품과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동화책 엄마 거위까지 다양합니다. 책들을 따라 난 통로로 들어서면 작은 방에 역시 책들이 가득 꽂힌 책꽂이와 스탠드 옆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포크너의 의자입니다. 그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작품도 썼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독서광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와 해밍웨이 그리고 포크너의 사진이 오가는 사람을 반깁니다. 오른쪽에는 개인 공간이라는 팻말을 달고 출입 금지를 알리는 지그재그 이동식 여닫이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서점 주인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 미국의 명사들이 묵어간다고 합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문학 창작 대회와 문학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작가가 살던 곳을 서점으로 만들어 보존하는 미국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서점 앞 골목에 색소폰의 소리가 흐느적거리며 춤을 춥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훅하고 얼굴을 스칩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길거리에 펼쳐놓고 팔고 있습니다. 타일에 그림을 그려 파는 젊은 여인은 그 앞에 작은 담요를 깔고 누워서 낮잠을 즐깁니다. 목걸이와 반지 등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작은 좌판에 펼친 노파는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골목길 좌우로 어딜 들어가도 음악과 술이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의 벽에 그려진 커다란 색소폰과 클라리넷 그림은 이것이 바로 예술과 재즈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타로카드 점술사가 미래를 알고 싶지 않느냐며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예술은 미치광이의 꿈이 현실에서 구하지 못하는 욕망을 대리 만족하는 방식이라는데 이 도시는 넘치게 그 기운이 흐릅니다. 쨍쨍하던 날씨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발코니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골목의 끝에서 관악기 중심인 브라스 밴드가 행진을 했습니다. 8명의 악사는 연주하고 몇몇이 우산을 받쳐주는데 어릴 적 많이 들었던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리자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리듬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자신도 그들 중 하나이기를 바라는 내용인데 비를 맞으면서도 흥겹게 연주하는 그들을 보며 정말 천국의 행복이 저런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드가 골목을 빠져나갔지만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음악에 젖어 흥얼거렸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비는 그치고 해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목걸이를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남녀나 목걸이를 손에 들고 2층 바에서 목걸이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거리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모두 즐거운 유유에 흥겨운 모습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재미있는 전통은 구슬로 엮은 목걸이를 받아내기 위해 여성은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남자는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줍니다. 아이들 장난감 같은 목걸이에 자신의 은밀한 것을 보이는 흔치 않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재즈 음악에 젖어 육체가 원하는 욕망으로 흐느적거리고 뒷골목을 채운 예술을 향한 열망이 다름질 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비가 오다가 시침이 뚝 떼고 금방 멈추듯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는 프렌치 코르에서 포크너는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요? 이 도시의 모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내성적인 윌리엄 포크너에게 그저 흘러가며 살라고 재즈 음악에 몸을 맡기고 한 잔 술에 마음을 담그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뉴올리언스 스케치를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의 서점에서 잭슨 스퀘어 광장과 센트루이스 성당을 표지에 담은 그 책을 무심히 보고 지나친 것이 후회됐습니다. 이미 차는 출발했기에 기회가 되면 꼭 사서 읽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프렌치 코르의 윌리엄 포크너 서점은 재즈 음악에 젖어 느긋하게 방문객을 맞이하고 떠나보냅니다. 작가에게 영감을 준 곳입니다. 좀 더 머문다면 저에게도 무언가가 떠오를까요? 미련이 남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명작의 현장을 가다 15번째 이야기, 프렌치 코르의 윌리엄 포크너 서점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